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관한 소식인데요. 건강상의 이유 때문일까요? 최신 시설의 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저희 채널A 단독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동부구치소로 이송이 됐는데 이 동부구치소 최순실 씨도 수감돼 있는데 비교적 다른 구치소들보다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구치소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왜 이 동부구치소로 이감을 하게 된 걸까요? 구치소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5개월 나갔습니다. 이상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수용자들 복구하는 그 수준하고 같은 수준이다. 최신 시설이 구비된 동부구치소로 이감된 김기춘 전 실장, 건강상의 문제 때문이냐 아니면 일종의 특혜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기춘 전 실장이 과거 법정에서 건강상의 아픔을 호소하면서 했던 발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매일 떨고 있다. 감옥에서 죽고 싶지 않고 밖에서 죽었으면 한다. 그러면서요. 특검에서 사약받으라고 독배 들이밀면 깨끗이 마시고 이걸 끝내고 싶다. 야, 김우식 교수님. 네. 사실 김기춘 전 실장이 고령의 나이고 심장도 좀 안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지난 6월에도 밖에서 이왕이면 죽고 싶다. 뭐 이렇게 호소를 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78살이니까요. 사실은 고령이고 그다음에 심장병을 이제 지병으로 앓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도 이제 몸이 아프다는 걸 굉장히 많이 호소를 했고요. 그러나 이제 병구속 신청도 2번인가 했는데 계속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에 사실은 중요한 그 공범 중에 한 분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는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 헌법적 가치를 유린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공부를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공안검사 이후로 쭉 살아왔던 인생의 행보를 보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너무 권력에 가깝게 권력을 향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뭐 사실 지금도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만 죄는 죄고 저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동부구치소로 옮겼다고 이야기합니다만 동부구치소는 이제 문정동 신법조타운에 새로 만들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신축 건물이고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시설로 갔기 때문에 특혜냐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좋은 시설로 가도 감옥은 감옥이죠. 특혜 아니다. 의왕구치소에서 동부구치소 갔다고 무슨 뭐 좋은 데 갔겠습니까? 정말 특혜는 아닐 것 같고 다만 위치상 저기는 삼성병원하고 서울 현대 아산병원이 가깝기 때문에 심장병을 앓고 있는 김기춘 실장이 만약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병원으로 옮기기는 가깝다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구치소 조치다. 그러니까 사실 특혜로 볼 수 있는 논란도 있지만 정말 일단 수용자이기 때문에 수용자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 굉장히 신속하게 병원을 이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지금도 남아있긴 합니다만 고령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심장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밖에 나가서 깨끗하게 독배를 마시고 죽고 싶다고 할 정도의 절절한 심정이라고 한다면 정말 저분의 건강 상태는 정말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는 챙겨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1심 선고 직후에 김 실장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서 상당히 우려했다면서 구치소가 지리적인 문제로 심장병 등으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지리적으로 대처하기가 힘들어서 옮길 수밖에 없었다. 변호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 전 실장이 청문회 과정에서 직접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도 사실 고령이고 저도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제 심장에 스텐트도 지금 7개 받고 있고 어젯밤에도 제가 좀 통증이 와서 입원할까 했지만은 국회의 건의라 또 국회가 부르는 것은 국민이 부르는 것이다 해서 제가 재백사하고 여기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아니 사실은 저 때 청문회 발언만 하더라도 되게 많이 이제 희화가 되기도 했었고 안 좋게 패러디 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진짜로 심장이 많이 안 좋았던 거군요. 건강이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실제 의료 기록이나 이렇게 다 있을 겁니다. 70대 후반의 고령인 상황이고 방금 전에 이제 김근식 교수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재는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형이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갖고 만약에 뭐 가정입니다만은 대법의 최종 판결을 통해 갖고선 무죄로 판결이 나게 됐을 경우에는 구치소에서 있는 기간 동안에 만약에 김기춘 전 실장 얘기처럼 생을 마감하거나 하게 됐을 경우에 있는 그런 손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감자의 건강을 고려하는 건 마땅하고 온당한 일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정반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법에서 김기춘 전 실장의 형이 확정이 된다면 사실 국민의 기만한 행위거든요. 뭐냐면 지난번에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를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 풀려나는 과정 속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킨 것에 대한 무리에 대해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다만 본인은 그 사건에 개입되지 않았다, 몰랐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의 행위를 했는데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시한 행위 자체가 이거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위다라고 김기춘 전 실장은 여전히 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대법의 최종형이 확정되고 나서도 만약에 이게 진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김기춘 전 실장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공분을 가지고 어떻게 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동정심이 전혀 생기지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성영 의원님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서 살아있는 검찰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최다선 정점에 올랐었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또 권력의 청와대 정점에 있었던 분이 이게 권력무상. 인생지사, 사용지마 이런 생각이 전혀 드네요. 네, 뭐 공불 10년이라는 말을 생각나게 하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실형을 이제 3년 선고받았어요. 1심에서. 그래서 2심, 3심까지 가야 되지만 그리고 지금 심장이 안 좋다는 것도 사실이라서 저는 뭐 동부구치소로 이감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 왕 실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고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그런 책임도 있는데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시면 사실 저는 비서실장을 맡지 않았어야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관저에서 나오시지를 않았었고 그다음에 지금 증언에 따르면 김기춘 실장도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을까? 3인방 물어보면은 3인방은 그랬다는 거죠. 대통령 어디 있는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문고리 3인방이. 대통령과 비서실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만나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박 대통령의 특유의 어떤 그런 스타일 때문에 사실 출근도 잘 안 하셨고 비서실장이 관저에 가신 것도 아니고 비서실장 자신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았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간 어떻게 운영됐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여전히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건강이 그러셨다면 사실은 맞지 않으셨으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돌이켜보니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